36년 자동차 정비 외길을 묵묵히 걸어온 안종철 기술자. 그가 가진 자동차 정비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따라가 볼까요? 항시 자동차 정비할 때는 긴장과 사명감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비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약 한 13년 전에 포천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비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만에 정상적인 상태가 돼서 내보낼 때 굉장히 어렵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명감이라는 것은 결코 못한다고 해서 나 못합니다 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자동차 정비사라 하면 일단 고객의 안전과 고객의 재산을 책임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의 도리와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못한다고 저 못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2번에 안 되면 3번, 3번에 안 되면 4번이라도 완벽한 것을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사회에는 돈 많은 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 돈 없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꼭 자동차가 필요해 가지고 타시는 분들, 정말 금전에 관계없이 그분을 위해서 내 노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봉사는 바로 재능봉사라 생각하고 재능을 그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저로서는 가장 큰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옛날에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셨고 저에게 기술을 전수해준 선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만큼 기술자가 됐을 때 저로서도 후배들한테 배웠던 기술 또 노하우를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고 임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업계 고등학교 자동차과 3학년 실습생을 일부러 채용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현장 교육을, 현장감을 깨우치기 위해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 생각하고 현재도 미래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안종철 기술자와 함께 자동차 조향 장치란 무엇이며 자동차 조향 장치의 다양한 고장 원인을 진단해보고 정비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 장치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임의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조향 장치는 조향 휠, 조향 축, 조향 기어, 피트머남, 드래그 링크, 타이로드, 너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자동차에서의 조향 장치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눈과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피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자동차가 만약에 조향 장치가 없다면은 오직 직진밖에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자동차가. 그래서 자동차의 조향 장치는 운전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조향 장치이며 가장 자동차의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제동장치의 주요 고장 유형을 살펴보면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현상, 조향 핸들이 떨리는 현상,
조향 핸들이 쏠리는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경우, 유압 오일이 부족한 경우 등 대략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향 핸들이 떨리는 경우에는 저속 주행 시와 고속 주행 시가 약간 다릅니다. 저속 주행 시에는 타이어 공기압이 낮거나 타이어나 휠이 변형된 경우 등 약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속 주행 시 조향 핸들이 떨리는 경우는 타이어 및 휠의 동적 불평형이 발생했거나 엔진 설치 볼트가 이완되는 등의 약 7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향 핸들이 쏠리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전차륜 좌우 타이어 공기압이 불균이라거나 전차륜 정렬이 불량인 경우를 포함하여 대략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 중 갑자기 조향 핸들의 무거움이나 떨림, 쏠림을 느끼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차량을 정비하여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동차의 조향장치에서 중요한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3가지의 부분을 확인해 본다면 조향장치의 무거움 상태, 또 조향장치의 떨림 상태, 조향장치의 쏠림 상태, 이렇게 3가지로 압축시켜 볼 수가 있죠. 물론 무거움이라 하면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갑자기 핸들이 잘 안 돌아간다면 굉장히 위험하지요. 또 한 가지는 주행 중에 조향을 해야 하는데 떨림이 있다. 핸들이 떨림이 있어가지고 불안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들이 쏠린다면 주행하는데 의도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한쪽으로 자꾸 돌아간다면 문제가 되지요. 이렇게 3가지의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동차 정비하시는 여러 후배님들과 또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여러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보유 대수가 약 2천만 대가 넘습니다. 2천만 대라 하면 자동차 선진국에 100만 대, 200만 대 또는 1000만 대, 3000만 대, 5000만 대 많은 보유 대수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 대비 2천만 대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또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연령대에 비한다면 약 1인 1차의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동차라 하면 결코 옛날과 같이 사치품이 아닙니다. 생활의 필수품으로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제품을 만약에 사용하다가 고장 또는 이상작동이 생겼을 때에는 굳이 남에 의해서, 기술자에 의해서만 수리하고 의뢰할 게 아니라 웬만한 거 자가정비 능력은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최소한도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 이외에도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또 자동차를 아끼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여러분들도 자동차의 최소한 자가정비 수준은 익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과정과 같이 좀 더 깊이 있게 자동차 정비에 대한 지식과 식견을 좀 넓히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